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최대 공약수 그리고 그 활용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약수,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는 아마 초등학교 때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요번에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공약수,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그런 거를 알아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약수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이제 활용 문제, 그 문장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선 공약수가 무엇이냐? 공약수는 사실 문제 자체의 그 말에 다 있어요. 공약수야. 그러니까 약수가 우리 뭔지 알죠, 그죠?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을 약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공약수야. 그러니까 공자가 뭐 공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통되는 약수다. 공통되는 약수. 그래서 공약수 하면은 둘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인 약수. 요게 공약수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뭐?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의 약수 쭉 써보면 1, 2, 4 이렇게 되고 6의 약수 쭉 써보면 1, 2, 3, 6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의 공약수는 1과 2가 공통되고 있다, 그죠? 1, 2 이렇게 공통이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큰 거 최대 공약수.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다 구해봐라 라는 문제가 만약에 주어졌다고 했을 때 공약수를 다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일일이 약수를 두 수의 약수들을 싹 다 써가지고 공통되는 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걸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아요. 최대 공약수를 찾은 다음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아주면 된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서로소라는 또 새로운 말이 나와요. 서로소. 이 서로가 우리 알고 있는 그 뜻 맞아요. 두 개가 서로 소다라는 관계가 소인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소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수가 1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 8 이런 거 보면 5랑 8은 나누어 떨어지는 게 뭐 겹치는 게 없죠, 그죠? 최대 공약수가 1이니까 5와 8은 서로 소이다. 그럼 당연히 1은 모든 자연수와 서로 소겠다, 그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소수는 1과 자기 자신 두 개 빼고는 다른 약수를 가지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소수라면 공약수는 1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서로 소이다. 자,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가 생길 거예요. 최대 공약수. 그러면은 선생님 최소 공약수는 없나요? 최소 공약수라는 거는 왜 없을까요? 최소 공약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최소 공약수는 무조건 1입니다. 그렇겠죠? 모든 수의 약수가 1이에요. 1은 모든 수의 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약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찾아준다. 자, 물음에 답하여라. 8과 12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여라. 지금은 한번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8의 약수. 8의 약수 한번 구해봅시다. 8의 약수는 1, 2, 4, 8. 자, 12의 약수. 10의 약수는 1, 2, 3, 4, 6, 12 이렇게겠네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공약수부터 구해보면 1 겹치고요. 2 겹치고요. 4 겹치고요. 그래서 둘의 공약수는 1, 2, 4가 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그 중에 가장 큰 거 4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한번 봅시다. 공약수는 아까 전에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다 공약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8과 12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8의 약수, 12의 약수 쭉 늘어 써가지고 하는 방법 외에도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두고 최대 공약수가 4인 거 구했다, 그죠? 요 다음 이제 4의 약수들을 쭉 써주면
공약수가 되겠다 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6일 때 A, B의 공약수를 모두 구하라 이렇게 있네. 자, A, B 최대 공약수가 6이래요. 최대 공약수가 6이면 우리 공약수는 어떻게 구한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로 구한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모두 공약수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6이라 그랬으니까 공약수는 1, 2, 3, 6, 6의 약수들, 요 녀석들이 A, B의 공약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예제 2번 볼까요? 두 수가 서로 소이면 동그라미, 서로소가 아니면 X표를 써넣어라. 자, 서로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약수가 1뿐인 것을 서로소라고 했어요. 두 수의 공약수가 1뿐인 것을, 그런 관계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그럼 4와 7의 공약수는 1밖에 없죠. 서로소 맞습니다. 9와 21의 공약수 생각해 봅시다. 뭐 나눠 떨어지는 거, 동시에 나눠 떨어지는 거 있나요? 1 말고 3으로 동시에 나눠 떨어진다, 그죠? 3이라는 공약수를 다 가지니까 서로소가 아니다. 자, 16과 24는 둘 다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서로소 아니겠네요. 28과 45. 28의 약수는 1, 2, 4, 7, 14, 28. 뭐, 요 정도인가요? 3으로 되나? 3으로 안 되네요. 45는 1, 5, 9, 45. 3도 있네요. 3하고 15. 어쨌든, 공통되는 약수가 없다, 그죠? 1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소이다. 자, 그 다음. 자, 요게 이제 이번 시간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다,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데, 우리 약수를 쭉 다 늘어놓고, 제일 큰 거, 공약수 중에 제일 큰 거,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최대 공약수를 이제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럼 공약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지면 둘 다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방법 1은 각각 소인수분해를 해서, 소인수분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통인 소인수를 모두 곱해주시면 돼요. 공통인 소인수를. 근데 지수가 같으면 그대로, 다르면 작은 것을 선택하여 곱한다. 여기서 다르면 작은 것을 선택한다 라는 얘기가 결국 공통되는 만큼만 곱해주겠다라는 얘기야. 자, 무슨 소리냐면 24를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24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 나와요. 이거 지금 순서가 반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 24를 소인수분해를 할게요. 그러면은 2, 6, 12, 2, 3은요. 그래서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24랑 하나가 30이었죠? 30을 또 소인수분해해보자. 30을 소인수분해해보면 32, 5. 그러면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이 녀석을 쭉 그냥 펴갖고 써볼게요. 이거 거듭제곱으로 안 나타내고 그냥 쭉 늘어 써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될 거고요. 30은 2 곱하기, 자, 이거 떨어뜨려서 적는 이유가 맞춰주려고, 자리 맞춰주려고 떨어뜨려서 적어줬어요. 자, 이랬을 때 공통되는 것만 쭉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통되는 거 그대로 내려와서 2 곱하기 3 해서 6이라는 최대 공약수를 구해낼 수 있다. 공통되는 것만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다. 그러면 우리가 매번 이렇게 펼쳐 적어가지고 거듭제곱을 그대로 쭉 늘어 써가지고 공통되는 걸 찾기가 힘들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봤을 때 얘는 2가 3번 곱해진 거고 얘는 2가 1번 곱해진 거야. 그럼 공통되는 거는 2가 1번만 곱해진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 1번, 3 1번, 3 1번 공통으로 곱해져 있네. 그 다음에 5, 얘는 5가 없고요. 여기에는 5가 없고요. 여기에는 5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5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6이라는 최대 공약수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지수가 낮은 거, 여기 1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 안 적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1죠. 3도 한 개만. 이렇게
공통되는 것만 곱해주는 게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이다. 자,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두 번째 방법. 자,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소인수분해 할 때, 앞에서 소인수분해 할 때 이렇게 쭉쭉쭉 나눴다, 그죠? 이거를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24와 30을 놓고 내가 계속 나눠가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2로 나눌 수 있네. 12. 얘도 나누죠. 15. 3으로 또 나눠지네. 3으로 나누면 3, 4, 12. 3, 5, 15. 자, 이제 4와 5는 서로 소가 됐다, 그죠? 얘가 서로 소. 더 이상 1을 제외하고 공약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서로 소인 상태가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앞에 있는 요 녀석들을 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3 해서 최대 공약수 6을 찾을 수가 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8을 소인수분해했어요. 8을 소인수분해하면 얼마입니까? 2의 세제곱이다, 그죠? 8은 2, 4, 8, 2, 2는 4 해서 2의 세제곱. 자, 12를 소인수분해해보자.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 6, 12, 2, 3, 6. 끝났네요.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 자, 그럼 공통되는 거면 2를 3번 곱했고요. 얘는 2를 2번 곱하고 3을 1번 곱했어요. 공통되는 거는 2, 2번이다, 그죠? 지수가 낮은 걸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니까 4.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2로 한번 나눴어. 그럼 2, 4, 8, 2, 6, 12. 또 2로 나눠진다, 그지? 2는 4, 2, 3은 6.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주라? 2랑 3은 이제 더 이상 1을 제외하고는 나눠지는 게 없어요. 서로 소예요. 그죠? 서로 소기 때문에 앞에 거 2개 곱해주면 된다. 4. 자, 세수도 한 번에 해볼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를. 자, 12, 18, 30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자리가 좀 좁으니까 여기서 해봅시다. 자, 12를 일단 소인수분해. 2, 6, 12, 2, 3은 6. 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2의 제곱 곱하기 3. 자, 18도 소인수분해. 18 소인수분해하면 2, 9, 18, 3, 3은 9. 2 곱하기 3의 제곱. 다음 30을 소인수분해하면 3, 10, 2, 5.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된다, 그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이렇게 됐어요.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해줘라? 지수가 낮은 거 선택하면 돼요. 공통되는 것만. 자, 얘는 2 2번, 한 번. 그러니까 2가 한 번 공통돼 있다, 그죠? 2 1개. 3이 한 번, 두 번, 한 번. 한 번만 공통돼 있어요. 3 1개. 5는 여기에는 없으니까 공통되는 게 없다, 그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에서 6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나누기. 6, 9, 15. 3으로 또 나눠진다. 3으로. 2, 3, 5. 자, 얘네들 더 이상 이제 같이 나눠지는 게 없다, 그죠? 그러면은 2 곱하기 3 해서 6이 최대 공약수가 된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예제도 마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어 있을 때 이제 보통 소인수에 그냥 곱으로 나타내셔도 됩니다. 여기 유제 3번 풀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 할 때 굳이 다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곱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통되는 것만 해봐라. 옆으로 나란히 놓고 하기 힘들면 한번 옆에 적으세요. 3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적어서 공통되는 것만 내려오세요. 물론 여기는 자리가 좁으니까 뭐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풀어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죠? 자, 겹치는 것만. 그럼 2가 한 번 내려와서 3이 한 번. 그래서 2 곱하기 6. 2 곱하기 3. 2 곱하기 3. 이렇게. 자, 선생님 이거 지우는 게 빠르니까 슉슉 지워버리고. 자, 얘도 해볼까요? 선생님 뭐 가로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3 1개. 얘는 3 2개. 겹치는 거 3 1개. 그 다음에 5 2개, 5 3개. 공통되는 게 5 2개. 지수가 작은 거 5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로로 쓰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쉬워요. 2 곱하기 3 곱하기 5. 자, 이렇게 한 번에 쭉 내려오면서 2 하나, 여기 3 하나, 둘 하나 하나, 5 여기 없어. 아깝다. 두 군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되는 게 아니다, 그죠?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는 건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나눗셈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20이라고 28하고 페이지 넘어가서 자 20이라고 28하고 동시에 한번 나눠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3, 28이 3의 약수가 아니다. 그죠? 7? 7로 나눠지네. 7, 3, 21, 7, 4, 28. 끝났죠? 더 이상 3, 4는 더 이상 안 나눠진다. 그죠? 최대 공약수가 그냥 7입니다. 자, 다음 32랑 40. 32랑 40. 자, 2로 나눠볼까요? 2는 2, 2, 6, 12. 이거 20. 자, 여기에서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16하고 20이 딱 보였어. 그러면은 얘네 둘 다 4로 나눠지는데 4, 4, 16, 4, 5, 20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론 소인수 분해를 할 때는 소수인 걸로 계속 나눴었어요. 근데 그냥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이런 걸로 소수가 아닌 수, 합성수로 나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요 앞에 거 두 개, 요거 두 개 곱한 게 최대 공약수 8. 8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 24, 36. 20, 24, 36. 나눠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4로 나눠지는 거 바로 보이면 20, 24, 36이 4로 바로 나눠지죠. 4, 5, 20, 4, 6, 24, 4, 9, 36. 바로 나눠지죠.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2로 두 번 나누셔도 됩니다. 이거는 뭐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럼 또 10, 12, 18, 2로 나눠진다. 그죠? 5, 6, 9.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나눠지는 게 없어요. 그죠? 세 개가 동시에 나눠지는 수가 1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거 두 개, 2는 4. 요렇게 최대 공약수 구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최대 공약수를 이제 일상생활에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자, 최대 공약수를 활용을 한번 해보자. 자, 주어진 문장에 가능한 많은, 가능한 큰, 가장 큰, 최대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능한 많은, 가능한 큰, 가장 큰, 최대한 이거 전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최대 공약수를 이용할지 그리고 뒤에 이제 최소 공배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멘트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최대 공약수를 이용한다 라는 거지 무조건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뜻을 좀 이해해서 풀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한참 하다 보면 그냥 가장 큰 이래버리면 크다 크대 그럼 최대 공약수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문제가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고 그 문제에 맞는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요 문제 뭐 문제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최대 공약수로 풀어야 되는 건지 최소 공배수로 풀어야 하는 건지 그거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조금 보면은 물건을 나눠줄 건데 두 종류 이상이에요.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이에요. 뭐 연필이 30자루가 있고 지우개가 뭐 10개가 있어. 근데 이것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지? 30개, 10개를 똑같은 사람,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개수를 똑같이 나눠줄 거야. 그러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사람 수는 연필 수와 지우개 수의 약수여야 되겠죠. 나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남김없이 다 나눠줄 거니까. 요런 의미.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나 직육면체 모양을 가능한 큰 정사각형이나 정육면체 모양으로 채우는 문제.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내가 정사각형으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정사각형 이렇게 해갖고 채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정사각형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같아요. 그죠? 같은데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의 약수여야 돼. 한 변의 길이가. 그리고 세로 길이의 약수이기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얘와 얘의 공약수여야 되겠지.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공약수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정사각형이 가능한 한 커야 된대. 이만큼 이렇게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최대 공약수. 요렇게 문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자연수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 이거는 이 말 자체가 최대 공약수에 대한 설명이다. 그죠? 동시에 나누어 떨어진다. 공약수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의 뜻을 이해하시고 최대 공약수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연필 18자루와 지우개 24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거래요. 자, 남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연필 수의 약수여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남잖아요, 연필이. 막 학생이 연필이 18자루 있어. 근데 학생이 5명이야. 그러면은 나눠주고 나면은 남아요. 18을 5로 나누면 3이 남잖아. 남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연필 수의 약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가 24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우개 이 24개의 약수도 돼야 되겠네. 지우개 수의 약수도 돼야겠네. 학생 수가. 그래야 지우개도 안 남기고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되겠죠? 그럴 때 몇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그러면은 18자루를 나눠 줄 수 있는 학생 수는 18의 약수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1, 2, 3, 6, 9, 18. 자, 지우개 24개를 나눠 줄 수 있는 학생 수는 24의 약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18개, 24개 동시에 나눠줄 수 있는, 동시에 나눌 수 있는, 나누어 떨어지는 18과 24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뭐가 있어요? 최대 공약수 6이 되겠네요. 6명. 자, 근데 사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거를 다 써갖고 풀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푼다? 18, 24 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해버립니다. 2, 9, 18, 12, 3, 3은 9, 3, 4, 12. 자, 서로서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2, 3은 6, 6명한테 나눠주면 최대한 많은 학생들한테 남김없이 똑같이 다 나눠줄 수가 있다. 요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유제 5번도 보면 초콜릿 48개, 사탕 60개를 되도록 많은 학생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한대요. 남김없이 다 나누어 가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48과 60의 최대 공약수만큼 학생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 조를 짤 거래요. 최대 몇 개의 조를 구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조수가 몇 조냐 하는 게 18명의 약수여야 되고 36명의 약수여야 되고 24명의 약수여야 돼요. 근데 최대 몇 개 조니까 뭐 최대 공약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제 6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직사각형 모양의 정사각형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이 없어야 돼. 빈틈이 없어야 되니까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가로 길이의 약수여야 되고요. 세로 길이의 약수여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120과 88의 공약수여야 되는데 요 놈이 커야 된대.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이 커야 된다는 거는 변의 길이가 길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120과 88의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아라.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 88. 최대 공약수 구해봅시다. 4로 나눠지네요. 4, 32, 22. 2로 나눠볼까? 15, 11. 자, 더 이상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8. 최대 공약수 8입니다. 근데 항상 이 문제를 풀 때 특히 활용 문제에서는 내가 보통 이제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지금 여기에는 뭐 뒤에 다른 말들이 막 있으니까 내가 지금 구하는 게 8cm 이게 아니고 카드 수를 구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많이 놓치는 게 8 이렇게 나오면 8이야 그럼 8 적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필요한 카드 수를 구하래요. 우리 보고. 자,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만들 거야. 그러면은 가로로 몇 장이 필요한 거예요. 가로로 120 나누기 8만큼 120을 8로 나누면 48, 5, 40. 그래서 15장. 세로로는
88을 8로 나눠요. 그럼 11이죠. 그죠? 11장. 근데 이게 가로로 11장, 또 15장, 세로로 11장이라고 이거 두 개 또 더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상한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에 가로로 15개가, 요만큼이 15개가, 세로로 11개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5, 11 곱해야 되겠죠. 그죠? 요 사이사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아니면 막 테두리만 생각하는 이상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5장씩 11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15 곱하기 11 계산하면 얼마죠? 그러면 15, 165장. 오, 165죠. 그죠?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요렇게 나누기 해가지고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했다. 그죠? 요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나면 120 나누기 8, 88 나누기 8 요게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15장, 세로로 11장 들어간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요거 나누기 한 거잖아요. 그죠? 얘를 120을 8로 나누면 15가 몫이 되는 거고요. 88을 8로 나누면 11이 몫이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아이고. 자, 그 다음에 7번. 자,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1이 남고 63을 나누면 3이 남는다고 한다. 이러한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제 7번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85를 나누면 1이 남는데요. 그러면은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려면 나는 뭘 하면 돼요? 85를 어떤 자연수로 85를 나눴더니 1이 남았대요. 남았다 그랬으니까 나는 뭐 하면 되니? 1을 빼버리면은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래서 85에서 1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63을 나누니까 3이 남았대요. 그럼 3이 남았다 그랬으니까 3을 도로 빼버리면 나누어 떨어지겠네. 그래서 63에서 3을 빼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라는 녀석은 84와 60의 공약수다. 근데 그런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얼마만큼 남는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을 빼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84와 6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자. 잘 모르겠으면 뭐 짝수니까 2로 일단 나눠봅시다. 또 2로 나눠지네요. 3으로 나눠집니다. 3, 7, 21, 3, 5, 15. 자, 7하고 5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그죠?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 12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유제 8번도 이제 유제 7번하고 되게 비슷한데 이번에는 남았다 그랬어요. 뭐는 남고 뭐는 부족해요. 아, 남은 건 아까 있었죠. 2가 남고 그러면 56을 나누면 2가 남았대요. 그럼 2를 반대로 빼버리면은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54의 약수란 소리죠. 어떤 자연수가. 그 다음 86을 나누면 4가 부족하대요. 부족하다. 그러면 어떡하냐.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내가 채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86을 나누면 4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90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4를 내가 채워주면 돼. 더해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최대 공약수랑 활용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최소 공배수와 활용 파트를 할 건데,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하고 서로 짝지어서 비교해 가면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문제를 풀기가 조금 수월해요. 왜 수월하냐면 최대 공약수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는 이 문제를 최대 공약수로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다음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공배수로 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최소 공배수 구하고 최대 공약수 구하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활용이 어려워요. 앞에 거는 초등학교 때도 이미 한 거니까 물론 소인수분해 해서 막 이렇게는 안 했지만 어쨌든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활용 파트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까지는 풀만합니다. 여기까지는 풀만한데 왜? 내가 최대 공약수를 쓸지 최소 공배수를 쓸지 교재에서 이미 정해줬어요. 최대 공약수 파트니까 최대 공약수만 써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최소 공배수 파트니까 최소 공배수만 써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뒤에 넘어가면 이제
그냥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어쩌고저쩌고 햄버거 할인 쿠폰 45장과 음료수 무료 쿠폰 36장을 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할 때 뭐 할인 쿠폰에 수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 최대 공약수를 써야 되나 최소 공배수를 써야 되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비교하면서 아 이런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풀었어 이런 문제는 최소 공배수로 풀었어 라고 조금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